그동안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동향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첫 번째 신규 상장주 이거 부지세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빠지겠느냐라는 쪽을 봤을 때 그동안 주도하던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이거는 좀 테마 끝 이렇게 보겠죠. 주도하는 테마는 제가 보기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그동안 신규 상장주 막 움직였던 게 약간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향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밖에 또 정치 테마주 이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아마 해당 인물에 대해서 움직였던 거나 정책에 대해서 움직였던 거는 약간 이제 피로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워낙 그런 거죠. 그 지금 대통령의 스토리가 전혀 이제 그 정치 쪽이 없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어진 것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왜 과거에 지난 대통령 관련된 테마주는 움직이지 않았느냐? 예, 그때는 시장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은 총선이 있다 보니까 더 관심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한쪽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인물이 정치 쪽으로 들어오면서 뭐 좀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쪽이면은 이런 거 계속 움직이겠구나라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자세히 보게 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다고 보긴 힘듭니다. 어제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의 산하 기관인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 뭔가 있어 보이죠? 네. 그러네. 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하니까 별론데 예. BI 그러니까 뭔가 그럼 저희 815 모니터 인텔리전스 8I. 팔라고요? 예. 네. 예. 여기서 나왔던 내용 보게 되면 내년에 한국 증시 많이 오른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MSCI 코리아 이거를 보게 되면 내년에 지수가 지금 코리아 20% 올라간다고 전망했습니다. 와우. 근데 20%면은 내년에 골드만삭스도 2,800 얘기하지 않았나? 네, 골드만삭스 2,800. 이게 2,500에서 20%면 3,000입니다. 내년에. 드디어 3,000. 네, 이렇게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12개월 이 선행으로 EPS가 우리나라가 지금 58% 늘어갈 걸로 전망합니다. 이러다 이거 분위기가 약간 한 3분기 때 9월 2,600 찍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내년에 네. 대한민국 증시 실적이 확 개선된다. 그때도 60, 70%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거는 뭐 뻔하죠. 반도체죠. 반도체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하게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전력도 개선되고 그다가 2차 전지도 바닥 찍고 돌아선다. 그러면 이것도 이게 많은 부분들을 하겠죠. 네. 이게 상대적으로 신흥국 쪽에서는 내년 이 EPS 성장률 전망치가 18%입니다. 18.7%. 그러면은 거의 거기에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그러면 진짜 반도체가 턴하는 거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한국 시장에 돈 들어오는 거 자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형 펀드 보면은 거기서 묵적묵적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게 맞겠느냐 이쪽에 뭐 예측은 그렇게 해도 막상 액션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느냐 이거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볼 수 있는 게 또 요즘에 정기 변경 코스닥 코스피 정기 변경 12월 15일 날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살짝 돕니다. 네. 그래서 지난 찐시황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실적 개선되고 유통 주식도 별로 없고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많이 그때 언급은 몇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만약에 좀 의외의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나 KG 모빌리티 이런 것들 이것도 그리고 뭐 하나 보니까 영어무역 홀딩스는 이게 영어무역이 아니더라고요. 영어무역 아웃도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아는 노스페이스 네, 여기 들어간 거 가지고 브랜드 갔다가 어떤 지금 끌고 나가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종목도 괜찮나 싶은데 일단 그런 쪽이고 아마 그 관련된 종목들 쭉 단기적으로 한 2주 동안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이런 신규 종목주 뭐 테마주 이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쪽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오히려 수급이 보강되면서 움직이는데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그런 쪽에서가 오히려 대응하시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특히 중요한 거는 아마 이쪽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수급들 왜냐면 그쪽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런 거 사야 되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수급 패시브 자금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게 적어도 한 주간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바라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이때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시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지금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공매도 나올 텐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공매도가 지금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압박들이 좀 커지지는 않지 않을까 한쪽에서 일단은 그런 종목들 플레이하는 거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인데요. 네. 그치. 아닙니다. 뭐또 그러니까 결국 장이 열려서 외국인들이 방향을 어디로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외국인의 동향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눈치 보기 장세. 네. 이게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뭐 AI 관련된 얘기는 또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AI를 통해서 뭐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시즌에서 딱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 시즌에 AI 쪽이 당연히 이제 온디바이스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다음으로 가는 국면이 그러니까 지금 LLM에서 그러니까 NPU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NPU가 지금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망 비슷한 건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NPU 가지고 새로운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여기 CPU랑 GPU가 결합된 거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그렇지. 가지고 이제 추론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또 패키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패키징이 지금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들어올 겁니다. 요때쯤 되게 되면은 그래서 HBM4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아닙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패키징으로 나갑니다. 이거 관련된 쪽은 또 언급을 한번 드릴게요. 시장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지난주 이영수 대표는 3D 네. 3D 패키징 그게 이쪽에 가까운데 또 다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다르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미래 기술을 갖다 오면서 그걸 먼저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올 때는 벌써 좀 일단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고 실적 확인돼야 그 다음에 2차가 움직이는데 지금 일단 뭐 HBM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죠. ARM이 세다. 이거 잘 보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수혜주는 저는 퀄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서 뭐 굳이 찾아내게 되면 뭐 두산 테스나부터 나머지 좀 뭐죠?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이러면서 텔레칩스 오픈엣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굳이 찾아낸 겁니다 이게. 그렇지. 국내 기대감이지 기대감. 네, 국내 실질적인 회사는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ARM 부분이 되면 당연히 그거죠. 이제 소품종 대량화해서 그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작은 품종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대량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근데 그걸 맞춰주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IP 설계하는 쪽 그리고 또 디자인 하우스 이게 지금 부각을 받는 거죠. 이런 회사들 근데 원래 대장주는 이게 원래 지금 칩셋 미디어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는 IP 설계를 했다가 이걸 개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GPU 쪽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영향을 안 받쳤으니까 엔비디아 쪽이 잘 나가고 있고 그걸 보강해준 측면 쪽에서 칩셋 미디어가 더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다 그러면 텔레칩스는 이거 대주주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 받는 거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이쪽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이쪽도 다 영향 받을 거고요. 이런 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국내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HPSP처럼 독보적인 기술 갖고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핵심이 레이저로
들어가는 어닐링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내년 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변하는 것들 계속 봐야 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공은 내년부터죠. 그래서 그거 그렇죠. 체크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것 좀 또 안 올라간 거는 이번에 뭐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것들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에이징 랜드 근데 이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 쪽에서는.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독보적인 기술적 내용들 나오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할 거고 저는 그냥 뭐 이 패키징이다 안 오른 기가비스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끝.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 주에 또 눈여겨 보아야 될 또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사이버 먼데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신규 주택 매매, 주택 가격 지수 다 월요일, 화요일 날 발표되다 보니까 주택 쪽에 대한 변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 다음에 가게 되면 PC 지표가 발표됩니다. 근데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 PC 지표 좀 안정받을 것이냐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신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종목까지 움직일까 싶어서 스펙 합병 상장된 종목도 한번 들어오는데 BSG 파트너스 뭐 그냥 SAP, ERP 이거 뭐 그냥 다 아는 게 뭐 그러니까 독보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주가가 뭐 급등하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또 스펙은 구주 매출이다 보니까 괜히 또 거기서 나오고 한 달 반에 뭐 또 확 팔아버리고 뭐 이럴 것도 있어서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넘어가고 베이비몬스터가 오늘 저 출격합니다. 베러나우? 나우베 이상엽 이사면 다 아는데 예. 뭐 하여튼간 노래 즐겨주시고요. 또 오늘 수익 나시면 들썩들썩도 해주시고요. 네. YG 화이팅.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소비자 관련된 지표 화요일 날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한국도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게다가 2030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가 나오면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면 결정이 되겠죠. 단 저는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셀 온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신규 상장하는 순간 아니 이거 엑스포 관련주죠. 엑스포 관련주. 엑스포 관련주. 네, 뭐 많이 나오는 게 일단 개최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지금. 사우디가 될 것 같다고 다들 그러던데. 그때 보니까 일본이 또 한국 지지 쪽으로 돌아섰더라고요. 네, 그것도 다 뭐가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여수였나요? 여수 같아요. 대전 여수 그러면 이제 사이클 봤을 때 조금 빠른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거기도 그렇고 그지 만약에 또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건 더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 오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종목들 만약에 오늘 올라온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고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많이 나오는 게 메세 메세 이상? 예, 정말 이상해요 이 회사. 이름이 메세 이상 뭐 시공테크 이런 건데 하지 마세요. 그냥 별로 지금이 그쪽에 관심이 높으냐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니까 예전에도 정부 인기가 높게 돼서 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이 또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해야 아무래도 자기네한테 그렇죠.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그렇죠. 이렇게 또 비행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이렇게 동선이 일본까지 갔다 갈 테니까. 그렇죠. 또 부산입니다. 예.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게 되면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직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규 IPO 종목 중에서 AS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외선 차단 원료 전문인데 또 일단 신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도 계속 또 이 신규 종목들 괜찮다. 그러면 또 변화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게 보고 또 요즘 유행이 그거더라고요. 신규 종목 들어오게 되면 아침부터 시가에 팍 찍어서 시작하고 쭈르륵 올라오는 거 그냥 챙기고 이런 것들 유행이긴 한데 이것도 한때 유행일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즐기시되 이거 이러다가 언제 한번 또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 보시고 두 번째로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봐야 될 게 3분기 GDP 수정치 발표될 텐데 이건 뭐 이제 그냥 피크아웃 고점 찍었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영향 안 끼칠 것 같고
베이지북 공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BSI, ESI 다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텐데 일단 그래도 BSI가 좀 개선되는 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수출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관광 통계는 별로 기대하지 말자. 아직 본격적으로 중국인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표가 입국자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기대한다 그러면 내년 봄을 봐야 되겠죠. 내년 봄 한 3월 달부터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이쪽에 대해서 뭐 또 소비 쪽 중국 소비주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기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잔이라고 하는 경제 도시인가 이쪽에서 투자 포럼이 열리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미코바이오메드, 에스코넥이 참여해서 투자 받는 쪽으로 뭐 이렇게 나가지 않나 싶어서 뭐 이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산업부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전력 설비 전선 업체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이게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뭐 소프트웨이브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대전 이것도 뭐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너무 방대해서 이걸 가지고 뭐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30일 날 금통위가 열립니다. 동결? 동결 하겠지. 예, 동결. 예. 예. 대표님이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갈 것 같고요. 10월 달 이나 동결이나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쪽이고 10월 산업활동 동향 이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약간 개선되는 강도겠죠. 이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중국의 11월 제조업 비주얼 PMI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좀 개선되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 PC 지표입니다. 이것도 약간 떨어질 걸로 보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근데 예전만큼의 물가가 어떤 시장에 작용하는 변화는 이게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금리 인하 시기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하나의 또 시장에서 단서로만 보지 않을까 싶고 이날 또 오페크 플러스 장관급 회의인데 들어오는 후문에는 서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 감상하기로 해놓고 너네 혼자 그대로 다 했어? 이런 식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중국도 의외로 원유 수출이 생산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오페크 플러스 외에서도 지금 이렇게 유가 올라가게 되면 막 또 화살이 이렇게 바쁜데 이때 돈 벌자.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별로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FSD 이게 버즈 12 여기 나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쫙 하고 또 기대감이 모여서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이라고 쓰고 뭐 모트렉스니 뭐 다른 넥스트 집이니 뭐 이런 거보다는 이게 지금 퓨런티어도 있겠네요.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통해서 나오는 어차피 이걸 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중앙에서 도조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AI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모트렉스는 그나마 실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관련주가 없어요. 근데 자꾸 자율주행 관련주를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핵심을 보자. AI 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GM에서 크루즈 네. 지금 전격 중단했잖아요. 그 네. 인명사고 나면서 이거는 개별 이슈로 봐야 돼요? 아니면 자율주행 전체 섹터의 악재로 봐야 될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도 가장 앞서가는 회사로 우리가 인정했던 GM이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빠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술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끌어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테슬라는 완전히 중앙 그러니까 슈퍼컴퓨팅하고 그 카메라로만 연결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 많이 평가를 해주는 거고 여기다 다 복합해서 뭐 라이다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고 이렇게 복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기술력들은 더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오류만 살짝 나도 큰 변화가 나오다 그렇지. 보니까 살짝만 사고 나도.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당장 레벨 3만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는 완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아에서도 EV9에서 들어가는 거 잠정 보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가긴 가야 되겠지만 난관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에는 통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라면 그냥 관심은 두되 뭐 이게 이것저것 막 자율주행주. 막 너저분하게 보면 좀 그럴 것 같고요.
AI로 압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2월 1일 금요일인데 11월 수출 동향 발표될 거고 요건 체크하셔야 되겠죠. 11월 차이신 제조 PMI. 요거는 아까 건방성 MBS 거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보셔서 턴하는 거 모습들 나오게 되면 국내에서도 지금 종목들 움직이잖아요. 경기 민감주들. 요게 하나 또 탄력을 더 받아주지 않나? 라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신규 상장되는 종목 중에서 트랜스 포머 아닙니다. 트랜스. 예. 요거는 좀 그래도 지금 트렌드에 맞아요. 네. 트렌드에 맞는 트랜스. 그래서 요거는 또 금요일 날은 한번 좀 플레이할 준비. 만약에 안 꺾이게 되면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안 꺾이게 되면 요것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달 무상증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루닛 칩셋 미디어. 근데 루닛이 증자 받아서 그 물량 가지고 한번 좀 밀린다. 사셔야 됩니다. 내년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AI 의료는 사셔. 네,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이거 시커머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주 저러한 일정들도 잘 고민해 가면서 네. 참고하면서 투자해 보도록 해야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